자, 김광균의 추일서정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김광균 작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는데요. 김광균 시는 일단 시를 완전 못 써요. 시를 완전 못 쓰는데, 김광균 시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도시적 감수성. 도시적 감수성이니까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서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적 감수성은 당연히 주로 플러스 정서이니 마이너스 정서이니, 그쵸? 마이너스 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일단 부정적인 거죠. 주로 이제 뭐냐면은 소외, 좌절, 우울함, 고독, 이런 것들을 주로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자, 김광균 시에서는, 김광균 시는 주로 뭐냐면은,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시각적 이미지를 씁니다. 이 시각적인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화적이란 말을 쓰죠. 예, 그닥 중요해. 모든 현대시가 다 어차피 비유를 쓰겠는데, 김광균 시는 특히 이 비유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 방법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비유적인 방법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작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든 시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광균 씨는 이 도시적 감수성을 통해서 주로 소외, 좌절, 우울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눈물을 많이 사용해요. 그나마 이 추일서정에 눈물이 안 나온다는 게 좀 다행이고 다른 시는 눈물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합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자, 이 시의 제목인 추일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추일이란 말은 결국 말 그대로 하면 가을날 이란 뜻이고요. 서정이란 말 자체가 느낌, 그러니까 가을날의 느낌, 가을날의 감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을날에 느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사항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줄거리도 좀 보고요. 낙엽은, 자,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비유의 연속입니다. 이건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질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기른 외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일광의 폭포란 말 나와요. 일광이란 말이 햇빛이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야. 망명정부의 집회는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이 낙엽이라는 게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을 밟으면서 사색에 빠지라는 얘기예요. 사색에 빠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색에 빠질 만큼의 삶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이 매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화에 이질러진 폴란드에 있는 이 도른시라고 하는 거니까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는 말은 폐허를 떠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른 외줄기 구겨진 넥타이야. 그냥 넥타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겨진 넥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 막 넥타이를 촥촥촥 풀어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삶의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광의 폭포, 일광이 햇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포처럼 쏟아지는 햇빛 속으로 길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급행열차가 그러니까 이게 급행열차가 지금 같은 KTX가 아니라 증기기관차예요. 굴뚝에서 연기 뽕뽕뽕뽕 나오는 건데 그 굴뚝에서 연기가 뽕뽕뽕뽕 나오는 것 같아 마치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풍경을 보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닥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아. 그리고 길이 있는데 길이 꾸불꾸불한데 이 꾸불꾸불한 길이 저 위에 오르막길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나마도. 그리고 뭐냐면 기차가 달리는 것도 힘차 보이지가 않고 왠지 조급하고 불안해 보여. 담배 연기를 피는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포플라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근골 사이로, 근골이란 말은 근육과 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근골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면 비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나뭇가지를 갖다가 일단은 근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흰 이빨이 나오는데 공장의 지붕이 뜯겨나가는 모양을 갖다가 이제 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이렇게 파랗고 이렇게 처마가 있을 거 아니야. 처마가 딱 뜯겨나가면 그 안에 속에 있는 철골이 보이고 있는 걸 마치 흰 이빨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 철책이란 말은 철사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얘기하는데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셀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라고 되는데 이게 원간염이 구름인지 아니면 원간염이 셀로팡지인지는 좀 불투명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구름이 셀로팡지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뭐냐면 인공적으로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그냥 셀로팡지는 비닐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불안해 보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죠? 예. 그래서 의미 없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라본 풍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화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홀로 황량한 생각 하고 나왔죠. 얘랑 그러니까 그 우울한 생각을 버릴 곳 없어 호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근데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굽고 잠기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해주면 결국은 뭐냐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가 있는 이 풀을 갖다 발길로 뻥뻥 차면서 예, 생각은 계속 우울해. 근데 이 우울한 생각을 좀 벗어버리려고 돌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때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이 돌이 아무것도 못 맞추고 그냥 뭐야? 쭉 반원을 굽고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어떤 우울한 생각, 즉 황량한 생각을 버릴 것 없어서 다시 말해서 황량한 생각을 극복하려고 돌팔매를 했더니 결국은 뭐야? 실패.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시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풍경들도 다 우울해 보이는 거지. 우울한 이 풍경들 속에서 나도 이런 우울한 생각을 좀 벗어버리려고 돌을 던졌더니 아무것도 못 맞추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 글의 줄거리예요. 별거 없죠.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에 집회하고 나와 있제라 예, 비유 1, 은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쵸? 예, 무가치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룬시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이국적 풍경이잖아. 폴란드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죠, 얘가. 우리가 흔히들 이국적 풍경이 나오면 뭐 신비함, 낭만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국적 풍경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시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으로 이해가 돼요. 자, 기른 외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했으니까 요즘 비유 2, 지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구겨졌다는 말은 결국은 피로, 권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광의 폭포. 자, 이것도 뭐야? 비유 3,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햇빛이 쫙 쏟아내리는 속으로 사라지고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달리고 있는 이 부분도 비유 4,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결국 뭐냐면 삶의 불안. 담배를 여러분들 안 피니까 모르겠지만 담배 연기를 계속 내어뿜는 거는 뻑뻑뻑뻑 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열차가 달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나무의 근골, 나뭇가지죠? 예, 이것도 결국 비유 5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은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그 가지 사이로 보이는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인체, 이것도 비유 6 하고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의인법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의 지붕에 이빨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낡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폐허, 황폐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로 셀로팡지로 만든 구름 이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비유 7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비유 7은 은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게 원관념이 셀로팡지를 봤더니 그게 구름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셀로팡지 사이로 본 구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가벼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건 불안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끊으세요. 끊으셔가지고 이 작품을 여기까지 끊으셔가지고 앞부분은 화자가 바라본 전경에 해당이 되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행동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서를 우리가 판단하시고 자, 이 전경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부분은 전경 묘사가 되고요. 뒷부분은 정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선경, 후정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 여기를 보시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인데 여기서 보이는 이 낙엽을 보면요. 가벼움의 이미지잖아요. 이 유동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나온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자, 사라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라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소멸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급행열차가 들을 달리는데 이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역동적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면 되냐면 유동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책에 바람에 나부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유동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셀로팡지로 만든 구름할 때 셀로팡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유동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시에서
유동 이미지는 뭐를 보여주냐? 부정적이겠죠. 유동 이미지는 보통 우리가 유동 이미지가 시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닐 때는 유랑, 아니면 뭐냐면 삶의 불안, 아니면 내적 갈등, 즉 고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소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소멸 이미지는 그 일반적으로 시에서 부정적 의미를 했을 때 상실, 죽음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상실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후반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공감각적 이미지죠.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시각을 발길로 차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청각을 시각화시키는 공감각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것 없어. 자, 황량한 생각 나왔어요. 얘가 이제 이 심리 상태예요. 자, 자신의 어떤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심리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가 나오는데 이 돌팔매는요. 현실 상황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황량한 생각이라고 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죠. 현실 극복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소망을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실천하고 있는 게 이 돌팔매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돌팔매는 잠기어 가죠, 얘가. 그쵸? 이러한 어떤 소망의 실천이 또는 현실 극복의 저항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거냐면 이 잠기어 간다가 나오는데 이 잠기어 간다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요.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이건 하강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소멸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소멸 이미지는 상실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실패를 의미한다고 이쪽에다 필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그쵸?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시는 우울한 풍경의 우울한 감정이야.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으로 바라본 우울한 풍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나가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를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시는 기본적으로, 자, 이제 도시죠. 이국적 도시야. 이 도시 풍경과 이퀄 화자의 정서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결국 뭐냐면 부정적인 정서를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 유지할 수 있고 이 부정적인 정서는 단위 우리가 김광균 씨의 특징인 도시적 감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가 이 시는 구성상 선경 후정의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선경 부분이 나오죠. 선경 부분은 비유의 나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특성상 유동 이미지와 그 다음에 소멸 이미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가볍게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어요.